코 막힌 사람들이 코 수술을 먼저 할지 궁금해해요. 비염 수술 먼저 할까? 성형 수술 먼저 할까? 제가 누구냐고요? 안녕하세요. 1mm 성형외과 김형석 원장입니다. 그럼 오늘도 쉽고 빠르게 가볼게요. 우리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비염, 코막힘 이런 증상들이 코 수술로 개선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코막힘의 원인에 따라서 코 성형 수술을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능 코 성형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시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코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는 숨을 쉬는 거고, 코가 막히지 않고 공기의 흐름이 잘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하죠. 코막힘 자체를 좋게 해주는 수술, 미용 성형과 함께 코막힘을 개선할 수 있는 수술을 기능 코 성형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코막힘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계절성 알러지성 비염으로 양쪽이 번갈아가면서 막힌다거나 점막이 비우해서 막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내과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고, 한쪽 코가 일관되게 막혀 있다거나 물리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들을 수술로 해부학적인 구조를 해결해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수술적 해결이 가능한 코막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용 수술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해서 기능적인 면을 개선시켜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수술은 비중격 만곡을 개선시켜주는 비중격 성형입니다. 코 미용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재료가 사용되는데요. 귀연골이나 콧구멍 사이에 있는 비중격 연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코끝 성형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비중격 연골이라고 하는 연골을 보통 많이 휘어있는 비중격 연골을 펴주기 위해서 예전에는 일부 연골을 잘라내거나 펴주는 수술을 비중격 성형이라고 해왔는데, 그때 획득된 비중격이라는 연골 자체를 코끝 미용 성형을 하는데 쓰기도 하고, 또 거꾸로 코끝 미용 성형을 하기 위해서 비중격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비중격을 펴줌으로써 비중격 자체의 만곡을 펴주는 것들을 기능 코 성형을 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의 미용적인 부분을 개선함과 동시에 코 안쪽에 공기의 흐름을 막는 하비갑계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 하비갑계라는 구조물을 조금 부러뜨리거나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거나, 또 하비갑계 비후된 점막을 조금 태워줌으로써 공기의 흐름을 좋게 해주는 하비갑계 성형도 기능코 성형의 한 대표적인 부분이고, 훨씬 편한 코의 공기 흐름을 만들면서 미용 수술을 같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격과 하비갑계라는 구조물 외에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내비밸브라는 구조를 재건해주는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술로 인해서 내비밸브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내비밸브 자체가 연골이나 피부 조직 자체가 약해서 숨을 이렇게 들이마실 때 이 부분이 이렇게 막혀 들어가서 숨 쉬는 게 불편한 분들도 선천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아시아 사람에서는 선천적으로 내비밸브가 막힌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했던 수술로 인해서 연골을 많이 제거했다거나 복코 교정을 심하게 했다거나 하면서 이 부분이 숨을 들이마실 때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숨 쉬는 게 힘들면 그 부분을 재건해 주는 것들을 내비밸브 재건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코 성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미용 성형을 진행하면서 함께 시행하는 종류는 이 정도가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코 성형이라고 하면 어떤 의사들이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요. 성형외과 의사들은 미용을 다루는 의사다, 또 코에 관련된 기능을 주로 봐주시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비인후과는 기능만 보는 과다 라고 명확히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코 성형 수술, 고전적인 방법의 미용 성형을 할 때도 당연히 코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도 코 미용 수술을 할 때 기능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수술을 해왔고요. 또 이비인후과에서 비염이 심하거나 비중격 만곡이 심할 때 그 비중격 만곡을 펴주면서 획득된 재료로 같이 미용 수술을 해오던 이비인후과 원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사들이 과의 구분에 없이 어떤 수술을 해오고 있었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면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잘 수술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과의 구분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만 해도 사실 비염을 가지고 있고 내과적인 치료로 또 한참 호전이 됐다가 또 계절이 좀 안 좋아진다거나 감기가 생기거나 하면 또 비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상태인데요. 수술로 정말 많이 휘어있는 비중격이 코막힘의 주 원인이었다면 이렇게 휘어있어서 합의갑괴와 비중격이 이렇게 맞닿아서 정말로 숨길이 완전히 막혀있는 경우에 그 비중격을 펴주고 합의갑괴를 줄여줌으로써 공간을 확보해주면 당연히 숨길이 좋아지면서 재발 없이 어느 정도의 코막힘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코의 공기 흐름 에어로다이나믹스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비내시경으로 봐서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환자분들은 코막힘이 계속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술로 분명히 휘어진 비중격을 펴드렸는데도 점막의 비유나 같이 동반되어 있었던 내과적인 알러지성 비염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점막이 또 부으면 또 코막힘이 생기기도 하는 거라서 이 코의 숨 쉬는 부분 그리고 이 공기 역학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 내지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해부학적인 구조가 정말로 변형 있는 걸 펴줌으로써 비유된 부분을 줄여줌으로써 숨 쉬는 걸 도와주는데 큰 부분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완전히 휘어있는 비중격을 편다고 해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숨 쉬는 게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수술로 해결한 비염은 또 재발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비동염이 됐건 합의갑괴 비유가 됐건 수술로 그 합의갑괴를 완전히 이렇게 절제해내는 경우보다는 비유된 점막을 조금 지져준다거나 이렇게 튀어나온 합의갑괴를 안쪽으로 밀어넣어 준다거나 이런 좀 보존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갑괴가 튀어나온 걸 조금 밀어넣어 줬다고 해서 이 숨길 구멍이 완전히 넓어지는 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코막힘이 좀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당연히 기능적인 면을 생각하지만 최종적으로 환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미용적인 결과를 더 크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태생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기능코 성형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놓긴 했지만 사실 기능코 성형도 미용 수술에 동반되는 부분입니다. 미용에 영향을 주는 선에서의 기능코 성형은 사실 미용 기능코 성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코 성형을 한다고 해서 코의 모양이나 미용적인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는 당연히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비인후과를 가서 이비인후과 원장님께서 비염 수술 하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일하느라 바빠서 좀 수술 미루겠다 해서 좀 장기로 뿌려도 문제가 없는 스프레이로 치료를 대신 하고 있고요. 저도 딱 지금 겨울인데 겨울 요 시기가 되면 비염이 좀 오는 편이라서 하고 있고, 사실 기회가 된다면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미뤄둔 상태죠. 자, 오늘은 기능코라는 개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챙겨보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석이었습니다. 또 봐요.